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엄청 두꺼운 거 보니 뭘까요? 네. 사전입니다. 사전. 네. 무슨 사전? 국어 사전입니다. 네. 국어 사전을 왜 들고 나왔냐면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이 국어 사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단어가 있죠, 단어. 예. 한국어 단어가 있죠? 근데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여기 보면 속담, 관용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꼼꼼하게 다 못 봐서 그렇지 국어 사전은요. 관용 국어가 있습니다. 네. 관용어, 관용 국어, 관용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매우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인 거죠. 예. 뜨거운 국을 마셨는데 어우 시원하다. 또 뜨거운 물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하는데 이게 왜 시원하지? 예. 영어로는 cool, 뭐 cold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시원하지? 근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예. 몸이 풀린다. 이게 꽉 뭉쳐렸던 것이 이제 뭔가 좀 풀려지는 느낌이다. 예. 그리고 이게 싹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어에는 관용 국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관용 국어를 우리가 수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요. 관용 국어를 통역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관용 국어를 어떻게 수화와 접목시킬 것인가? 수화 언어로 통역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셨겠지만 이미 이거는 우리가 사인보카를 많이 공부하고 계신데요. 사인보카는 보캐블러리입니다. 단어들을 체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화 단어들을 1900단어, 2000단어들을 싹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캐블러리로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관용어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겹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관용어구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관용어구가 아니라 기본 어휘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업을 하고 계시죠? 이 기본 작업이 끝나시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네. 농식수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농식수화가 우리가 이거 들고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열심히들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농식수화로 공부를 하는데 우선순위 농식수화입니다. 네. 관용어구를 어떤 입장에서 풀어내냐면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농아인 어구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농식수화, 관용수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본 어휘 수화 안에, 이 관용수화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 사전 안에 단어가 있죠? 관용 국어가 들어있잖아요. 수화 사전 안에 관용 수화가 들어간 거죠. 이런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네.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책장 나는 거죠. 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수화로 어떻게 통역할 것인가. 예. 우리는 농아인들은 그냥 쓰시면 되지만 우리는 이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을 해내야 되는데요. 이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좀 세계관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관점을 바꿔서요. 네. 수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어적인 관점에서 수화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뭐냐면 사인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 2달 전, 네, 아마 유튜브에서 우르르 올라간 10개짜리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겁니다. 네, 그건데요. 이 작업들이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주면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거죠. 소를 잡아먹다. 이런 거 수화로 어떻게 할까요? 네, 소를 잡아먹다. 이거는 기본 어휘죠. 소를 잡아먹다가 우리 관용 국어에서는 어떤 느낌인가요? 도둑놈이야, 도둑놈.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소를 잡아먹다를 잡아먹다 아니면 잡아먹다 이렇게 쓸 것인가 아니면 도둑놈 이렇게 쓸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소를 잡아먹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단어 어떻게 할까요? 도둑놈이라고 쓸까요? 네. 그러면 약간 도둑은 아니잖아요, 또. 네.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은 음흉해. 음흉한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항상 뭔가 자기의 패를 까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은 소를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들을 해보는 연습. 또 이 건물은 어제 내가 도장 찍었어. 도장 찍다. 자, 도장을 찍다는 뭘까요? 도장을 찍다죠. 도장을 찍다는 그냥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근데 관용 국어적인 의미는 뭐죠? 내가 주인이 됐어. 혹은 내가 계약했어. 이런 느낌이죠. 도장을 찍다는 계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수화 통역을 할까요? 네. 계약했다? 네. 그러면은 관용 국어적인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다 의미론적 통역으로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농인들이 거꾸로 국어를 공부하실 때
도장을 찍었어가 뭔데? 도장을 찍었어. 그 다음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도장을 찍었어. 진짜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런데 도장 여기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 이러는 건데,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는 결제를 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고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 혹은 계약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도장 찍는 수화의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딱 그 느낌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제 나는 그 건물 이런 식으로 그냥 도장을 찍었어. 이건 내가 진짜 도장 꽝 찍은 거 이런 거고, 이렇게 찍으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도장을 찍으면서 계약을 한 거죠. 네.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도장을 찍었어. 그러면 그때는 이 도장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제를 했어.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국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수어를 풀어내는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국어의 관용 국어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수화의 관용 수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늠이 어떻게 좀 된다면 관용 국어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100개만 뽑아가지고 우선 첫 번째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작업들이 나올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옵니다. 소를 잡아먹다, 도장을 찍다, 입을 모아 칭찬하다. 입을 어떻게 모아요? 입을 모아. 예,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입을 모아 칭찬하다. 또는 큰 벽에 부딪혔다. 큰 벽에 부딪혔다. 이 부딪혔다랑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끝났는데 큰 벽에 부딪혔어. 난관에 부딪혔어. 이런 느낌은 어려움을 당했다 혹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뭐 정체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또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머리가 썩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머리가 썩다, 붓을 들었다, 재를 뿌렸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뭐 짐을 쌌다. 이렇게 하면 진짜 짐을 싼 거죠. 근데 그만둔 거죠. 뭐 이런 느낌, 짐을 쌌다 혹은 잘렸다, 뭐 복장이 터지다, 뭐 이런 느낌의 수화들을 수화 통역사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현 방법은 수없이 많겠죠. 많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식, 또 어떤 또 저의 선배님들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표현들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책을 들고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다음 주 정도에는 책을 들고 나올 건데,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여기에 모아놨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또 국어를 이렇게 수화로 표현을 해보기도 하는구나, 이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화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지, 무궁무진한지, 그 중에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모습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세미나나 지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 어휘로 배웠던 단어나 관용 어휘로 배웠던 단어들이 이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착각인데 눈이 뒤집혔다, 막 이렇게 했고 눈이 뒤집히는 모습으로, 그러면 착각 혹은 화나다 이렇게만 외웠던 우리가 단어들을 이런 때도 쓸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의미로만 쓰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용례를 보여드리는 작업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계속해서 꾸준히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또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은 또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